안녕하세요. 이날은 아스완의 소피텔 레전드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집트와는 정말 다른 모습의 호텔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사심이 듬뿍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스완이 아부심베를 가거나 크루즈를 탑승하기 위해 오는 도시일 만큼 여기에서는 크게 할 게 없다고 여겨지는 곳인데요. 저는 이 호텔을 오는 것만으로도 아스완에 올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아스완에 오셨다면 여기는 꼭 숙박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들러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아스완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스완 공항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허허벌판에 공항이 있는 거라 무조건 외부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구조인데 여기 택시 기사들이 모두 담합을 해서 인드라이브나 우버 탑승도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하실 때는 예약한 호텔이나 크루즈 예약할 때 그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항 픽드랍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편할 거예요. 저도 크루즈 예약한 업체에 공항 픽업을 예약을 했습니다. 아스완 공항은 택시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 흥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이 방법이 제일 스트레스 없이 호텔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하면 도어맨 직원이 나와서 짐 들어주고 체크인하는 곳까지 직접 데려다 줍니다. 호텔에 들어와 보면 뭔가 좀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한 곳인데요. 공항에서 들어올 때 보는 아스완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복잡한 이집트에서 이곳만은 뭔가 지상천국 같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이곳 아스완 소피텔 레전드는 2026년 기준 아코르 호텔 그룹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 6군데에만 부여하는 레전드 등급에 속하는 호텔입니다. 이 레전드를 받으려면 최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건물이어야만 하고요. 그 안에 스토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기 쉬운 소피텔 레전드로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시안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호텔 투어를 진행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아스완의 경우에도 나일강의 죽음을 쓴 아가사 크리스티와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터 처칠의 방이 있어서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도 다녀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곳 소피텔은 구관인 팔레스윙과 신관인 나일윙 두 군데의 건물이 있는데요. 체크인은 구관인 팔레스윙에서 진행이 됩니다. 체크인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따로 로비바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신관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일단 구관에 위치한 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오래된 건물인데도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하더라고요. 천장의 샹들리에부터 등 하나하나까지 분위기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했던 룸은 팔레스 카타락 스위트 룸이었고요. 가든뷰 룸이었어요. 제가 예약할 당시에 좀 늦어서 나일뷰는 신관밖에 예약이 안 되었고 구관은 가든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가 어쨌든 역사적인 건물은 구관이니까 구관에서 숙박을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여기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뷰가 좋은 곳이 좋기는 하지만 그걸 꼭 방에서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차피 식당이나 라운지,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나일뷰를 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일뷰를 가야겠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보면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창밖에는 테라스가 있는데요. 공간도 넓고 시기가 좋았어요. 가든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좀 아쉽지만 가든도 나름의 매력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룸은 넓은 편이고요. 역시나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문 손잡이부터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다 아름다워서 잘 관리된 옛날 건물에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구들도 하나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웠고요. 특히 화려한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가구들이 조화롭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다 실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좋은 게 특히나 더 좋았어요. 소파와 테이블의 크기도 실사용하기에 딱 좋았고요. 넉넉하게 준비된 차와 커피, 그리고 따로 올려준 간식들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침대 위에 샹들리에가 특히 예뻐서 일단 분위기는 다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으로 보면 옷장이 바로 있는 것도 좋았고요. 안에는 질 좋은 가운과 푹신한 슬리퍼랑 금고 등 있을 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대 거울이랑 조명도 또 너무 예뻐가지고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기자기하고 세심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 구관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방의 입구 쪽에 보이는 화장실은 넓은 편이었고요. 현관 쪽에서도 짐을 둘 수 있게 서랍장도 큼직하게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들어가면 욕실이 있는데요. 샤워실도 넓고 물도 잘 나왔어요. 사용하기 편리하게 세면대도 2개가 있었고요. 각종 어메너티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욕조가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나일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 외에는 모두 마음에 들었던 룸 구경 잘 하고 내려가서 간단히 식사를 좀 했습니다. 여기 테라스가 뷰가 너무 좋다고 해서 기대를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여기 더 테라스는 숙박을 안 하더라도 한 번은 꼭 와보셨으면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나일강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나일강도 거기를 바라보는 이 공간도 모두 그린 듯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애프터눈 티가 유명하다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간단히 식사류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가격대는 이집트 물가로는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호텔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격은 좋은 편이었어요. 음식도 대체로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좋았습니다. 이집트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 멋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호텔비 결제하면서 마음 아팠던 카드값 생각도 잠깐 사라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레스토랑 직원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유쾌하더라고요. 센스 있는 스몰톡과 친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이곳이 이집트가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나일강 뷰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제가 머무는 룸에 뷰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일강 뷰 없이 이곳에 머무는 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이때부터 슬슬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 보니까 오후부터는 슬슬 테라스 안으로 해가 비쳐 들어오더라고요. 차양을 내려주기는 하는데 이거 내리면 또 좀 뷰가 아쉬우니까 점심때쯤 오거나 아예 해질 때 오면 더 아름답게 여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쁜 곳에서 식사 잘 하고요. 피트니스랑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나일윙인 신관에 있다고 해서 신관 구경도 할 겸 해서 한번 가봤어요. 높은 천장이 인상적인 신관은 구간만큼은 아름답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집트로 오면 최근으로 넘어올수록 뭔가 예쁘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건물이든 뭐든 말이죠. 신관 로비로 와서 쭉 들어가 보면 스파가 있는데요. 더 안으로 들어오면 실내 수영장이 적당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내 수영장은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야외 수영장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는 사우나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옆으로 가면 넓지는 않지만 적당히 운동할 만한 피트니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직원분 안내로 구경 잘하고 이제 미리 예약해둔 호텔 투어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호텔의 유명인사인 아가사 크리스티와 윈스턴 처칠이 사용했던 방을 짧게 투어 형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체크인할 때 이 투어를 물어보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따로 연락이 와서 이 투어를 할 건데 참석하겠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일정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직원 안내를 받으면서 룸투어를 시작했어요. 간단히 호텔에 대한 설명도 좀 들으면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룸을 먼저 가봤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가 이곳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나일강의 죽음을 집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룸이 스위트인 거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넓었고요. 지금의 레지던스 같이 장기로 머물기 좋은 컨디션으로 보였습니다. 욕실까지 구경을 다 했는데 예전에는 이 화장실의 수전이나 장식들이 실제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 구경 다 하면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테라스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여기 나일강 뷰를 보는 순간 여기서 가든 뷰를 받으면 안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고가의 호텔이다 보니 금액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원래 다른 호텔을 가더라도 룸의 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도 대체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숙해 봤을 때는 그렇게 아쉽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나일강 뷰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구조였습니다. 아까도 테라스에서 식사할 때도 좀 그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이곳에 제가 2박을 예약을 했었는데 남은 1박은 나일강 뷰 방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룸인 처칠 룸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한층 아래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우아하고 멋있더라고요.
방은 아가사 크리스티 룸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지만 여기 역시 예쁘고 깔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테라스에 나가봤는데요. 여기 테라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는 테라스 공간 자체도 아가사 크리스티 룸보다 훨씬 넓고요. 테라스 자체의 공간도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두 곳 다 룸투어 진행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긴 하더라고요. 룸투어 마치고 로비로 가서 다음날 나일강이 보이는 신관으로 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 신관을 제가 모두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를 머물면서 따로 밖에 나가지는 않고 호텔 안에서 산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가 정말 이집트인데 이집트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장소이긴 했습니다. 제가 이집트 여행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호텔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카이로의 매너하우스고 나머지는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메리어트의 매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피라미드가 다한 호텔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스완 소피텔 레전드는 나일강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풍경에 호텔까지 부족함이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만 오기 위해서 이집트를 다시 올 생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간에 제가 머문 방이 뷰가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룸 컨디션은 좋아서 안에서 시간 잘 보냈고요. 룸 서비스도 잘 시켜 먹고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다음날 조식 먹으러 1902 레스토랑도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이곳의 역사를 잘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레스토랑은 이집트의 마지막 왕인 푸아드 1세의 대관식의 연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거대한 돔 천장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돔의 높이가 무려 23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었고요. 조식은 자리에서 주문이 가능했고 간단한 뷔페도 따로 차려져 있었어요. 음료와 계란 요리들 그리고 디저트들을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집트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라떼를 주문했는데 여기 라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집트가 우유가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주문해두고 뷔페 구경도 가봤는데 간단한 시리얼과 샐러드 그리고 콜드푸드랑 핫푸드가 골고루 잘 차려져 있더라고요. 주스 종류도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히비스커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식에 제공된 음식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다 마음에 드는데 음식은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라떼가 너무 맛있으니까 마무리로 한 잔 더 마시고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방 신관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운동도 좀 하러 왔어요. 여기 규모가 작고 그래도 시원하게 앞이 뚫려 있어서 운동하기에는 괜찮더라고요. 공간이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운동도 틈틈이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신관 나일뷰 룸으로 방을 옮겼습니다. 여기 신관은 건물 자체가 구간보다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룸 변경을 요청했을 때 여기 $350를 추가하면 나일뷰 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물 때는 아쉽게도 구간의 나일강 뷰 방이 빈 방이 없어서 신관에 있는 나일뷰 방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룸투어를 해주길래 몇 개의 방을 봤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여기 와서 좀 복도를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신관 1층의 시설도 구경할 때는 괜찮았는데 룸으로 올라와 보니까 여기 복도가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룸은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제가 옮긴 방은 오페라 스위트 나일뷰 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넓은 공간이고 구간보다는 방이 환하고 밝아서 그 점은 매우 좋더라고요. 구간은 룸이 좀 어두운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나일강뷰는 신관이나 구간이나 둘 다 매력이 있고 좋았습니다. 여기도 룸은 실용적이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금을 내서라도 여기에 꼭 와야겠다 싶었던 게 여기에 이 나일강뷰 때문이었잖아요. 이 방은 테라스가 굉장히 넓고 햇볕이 내려쬐는 곳이 아니라서 언제든 나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 테라스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관에서 보는 나일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구간이 한눈에 보이면서도 이렇게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플레임이 소피텔 레전드 올드 카타락 아스완이거든요. 카타락이 여기에서는 폭포가 아니라 나일강의 급류를 뜻하는데요. 나일강에는 총 6개의 큰 급류 지점이 있는데 여기 아스완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급류이고요. 이 호텔의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급류의 옆에 있는 오래된 호텔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보면 나일강이 평온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역시나 아스완의 하이댐 건설 때문입니다.
여기 댐 건설하면서 상류의 수위가 조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급류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분 급류의 흔적들이 아직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똥눈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스위트룸답게 욕실도 사이즈가 컸습니다. 세면대 2개에 넉넉하게 어메너티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공간 자체도 분리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 편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도 넓고 물도 잘 나왔고요. 가운데 있는 욕조도 밖을 보면서 반신욕하기가 좋더라고요. 어디든 환하고 밝은 공간이라서 이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곳에 왔으니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해봤는데요. 여기 생선 요리가 맛있더라고요. 이집트가 나일강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외로 해산물 요리들이 대체로 좀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소피텔이 너무 좋은 호텔은 맞는데 아까 조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만약 여기에 구경하러 오실 거면 간단히 차 한잔 하는 정도로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 만큼 호캉스도 열심히 즐겼습니다. 호텔 여기저기로 산책도 많이 하고요. 수영도 열심히 했어요. 여기 수영장이 예쁜 데다가 크고 넓어서 좋았지만 해가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영장에서 보는 나일강 풍경이 너무 예뻐서 수영장에도 자주 나와 있었습니다. 아스완 도시 자체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할 게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뭔가 다른 느긋함과 여유로움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이 호텔에 머물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스완에 다시 온다면 이 호텔 때문에 다시 오는 걸 거예요. 이상 정말 여기가 이집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아스완 소피텔 레전드 호텔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